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복습 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분자의 구조를 배웠다. 분자 구조 알겠죠? 그래서 이 분자 구조를 갖다가 알라 그러면 뭐를 갖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 있죠. 전자쌍 반발의 원리. 그래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 그러면 전자들끼리는 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래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루이스의 전자점식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유결합할 때 다 찍어 봤을 거고,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배웠던 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인데, 우리가 중심 원자 하나에, 자 여기 중심 원자 하나 있지, 맞지? 요게 공유 전자쌍만 두 개를 갖다가 넣어야 돼요.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할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야? 몇 도? 180도. 모양으로 얘기하면 직선형이지, 맞지? 직선형 180도.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BeF2 이런 것들이 있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야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두 개고, 비공유는요? 비공유는 없는 경우잖아, 맞죠?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이제 공유 전자쌍만 3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붙어야 된다 그랬지요?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배열이 되면 된다고 얘기했었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결합각이 몇 도라 그랬어? 120도라 그랬지. 그래서 이런 모양은 무슨 모양? 정삼각형. 평면의 입체야. 평면이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공유 3개, 그 다음에 비공유, 요거 없는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양은 정삼각형, 그 다음에 각도는 120도, 이런 것들을 갖다 기억해 둬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 원자에 이제 공유 전자쌍만 4개가 붙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야 됩니까? 사면체 모양으로서 우리가 붙어줘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유가 4개, 그 다음에 비공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모양을 얘기해라 그러면 정사면체 모양이고, 각도는요 109.5도다 109.5도, 알겠지? 그래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었냐면 메테인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공유가 하나씩 넣습니다. 자, 한번 볼까? 공유 3개에 이제 비공유 1개. 이렇게 되면 중심 원자에 어떻게 붙어야 돼요? 삼각뿔 모양으로 붙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공유 전자쌍들이 붙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같은 경우에 이름이 아까 삼각뿔, 삼각뿔 같은 경우는 각도 몇 도? 107도. 입체 평면이? 입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공유, 요거의 대표적인 거는 NH3지, 맞죠? 요거 공유 2개에 비공유가 2개, 이렇게 늘었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야 같은 경우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구분형이지, 맞지? 구분형 같은 경우는 각도가 몇 도고? 104.5도다 104.5도. 입체의 평면이야? 아니다. 그래서 요게 많이 나와요. 구분형 같은 경우는 평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잘 봐봐. 야 평면, 얘 입체, 그 다음에 얘 입체, 야 평면, 요런 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방금 전에 쌤 얘기했던 부분은 달달달달 외워져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야 분자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205쪽에 오늘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분자의 극성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필기 준비해라. 자, 2번 분자의 극성. 자, 너희들 지금까지 과학 공부하면서 물 많이 들어봤죠? 물.
우리 물이 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들어봤어요? 자, 그럼 물 보자. H2O. 자, 야 같은 경우에 수소 원자 2개에다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야 같은 경우에 잘 봐봐.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지? 맞지?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여기 있을 거잖아, 맞지요? 그러면 야 같은 경우에 비공유 2개, 공유 2개니까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구분형이야. 결합각은 몇 도야? 104.5도야. 그래서 야 같은 경우 구조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들이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는 요 각이 104.5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야 같은 경우는 루이스 전자점칙을 딱 찍으니까 8개로 안정이잖아. 맞지요? 그 다음 여기 수소 입장에서 몇 개? 2개로 또 안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맞지? 그 다음 여기 수소 입장에서도 2개 안정.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을 했는데 이 결합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 공유 전자쌍을 갖다가 누가 가져갈라 합니다. 공유 전자쌍을.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다 우리 뭐라고 배웠지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우리 이제 3단은 다 배워가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하노? 배웠을 건데? 배웠는데?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다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그러지요. 전기 음성도 안 들어봤나? 들어봤나? 배웠지, 맞지?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 전기 음성도 값이 얼마야? 3.5지요. 3.5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얼마야? 2.1이지, 맞지? 2.1. 그래서 지금 요 공유 전자쌍을 이쪽으로 끌어가려는 힘이 더 커요. 알겠지? 마찬가지 요 공유 전자쌍을 갖다가 산소 쪽에서 끌고 가려는 힘이 더 커.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수소의 전자를 갖다 내가 당겨온 거잖아. 맞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겠나 마이너스를 띄겠나? 마이너스를 뜰 겁니다. 그 다음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 뺏긴 거와 같이,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표시한 요 부분 있지? 요렇게 쓰는 거.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부분적 전하라 그래요. 부분 전하. 알겠지? 선생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지? 이런 식으로 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자가 아예 저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알겠지? 근데 야는 그냥 당기는 힘에 의해서 약간 치우치는 거, 쏠림 현상 뿐입니다. 알겠지?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델타를 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물 분자는 분자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어요, 안 띄어요? 띄지,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극성 분자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쓴단 말이야. 알겠나? 그래서 오늘 시간에 배우는 게 이런 부분을 갖다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분자의 극성 가보자. 자, 분자의 극성에서 우리가 보면 자, 조금 있다가 이런 거 우리가 표현할 건데 지금 우리 앞에서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랬지? 뮤라고 읽지만 쌍극자 모멘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면 그러면 극성 분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분자 자체로 우리가 극을 띌 수도 있고 극을 안 띌 수도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분자가 극을 안 띄고 있으면 우리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무극성 분자. 그러면 선생님 무극성 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 기억해봐. 첫 번째가 같은 원자 이원자 분자예요. 자,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 제일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누구?
수소 있지. 그러면 요거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잖아. 맞지요? 얘네들 전기 음성도 값이 같아달라. 같잖아. 맞지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공유 전자쌍이 어디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지? 그래서 그걸 띄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자주 쓰고 있는 O2, 그 다음에 질소, N2 이렇게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을 띄지 않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애들이 이해를 갖다가 해줘야 되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인데 이게 다원자 분자 중에서 자, 다원자, 마늘 따자 알겠지? 그래서 원자가 많이 있는 그런 분자들 중에서 무극성 분자는요, 대칭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여기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놈들을 갖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자, 봐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분자 구조 중에서 BeF2 한번 봅시다. BeF2. 자, 우리 BeF2 같은 경우는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직선형이지요. 맞지? 그리고 180도 요런 놈이잖아.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자, 요거는 뭐 적을 필요는 없고 선생님 그때 BeF가 이렇게 달라붙는다 그랬지. 맞지? 얘들 대칭이야, 대칭 아니야? 대칭 맞잖아. 맞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분자가 극을 띄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직선형에 해당하는 거 BE 뭐 CL2 요런 것들. 자, 다시 얘기해서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 것들은 우리가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만 보자. 예전에 우리 공유결합 배울 때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었어요? 두 종류 있었지요. 무슨 공유결합, 무슨 공유결합?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있었지. 맞지?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다른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야. 걔네들 전기 음성도 값이 다 틀리잖아.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러면 요거 한번 볼래요? 요거 보면 이 원자랑 얘네들은 같은 원소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알겠니? 근데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분자의 모양이 직선형이다 보니까 분자 자체는 극을 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 파란색으로 적는 이유가 있다. 잘 해야 될 부분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F3 요런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BCl3 요런 것들 한번 보자. 자, 야들 같은 경우 잘 봐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 있지? 비공유 있나 없나? 중심 원자에 없지? 그럼 얘들 모양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지. 얘네들 정삼각형이지. 모양이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극을 띄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야들도 전부 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요거 있지요. CH4. CH4는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사면체 모양이죠. 맞지? 그래서 이 정사면체 모양도 대칭형이에요. 알겠니? 삼각형 요렇게 분다면 대칭형이 맞고 그 다음에 정사면체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대칭형이야. 그래서 분자 모양 자체가 대칭 모양이면 우리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극성 분자도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극성 분자. 자, 그러면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봐봐. 아까 우리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같은 원자의 이원자 분자들. 걔네들이 무극성이었어. 그러면 극성 분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노? 다른 원자의
이원자 분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다른 원자들끼리는 전기 음성도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얘가 HF 아니면 HCl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극승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게 왜 그래요? 그러면 잘 봐봐. 자, HF는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 맞나? 자, 그러면 요걸 우리 결합선은 공유 전자쌍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표현해 볼게, 알겠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공유 전자쌍을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하겠노? 플로린이제. 왜? 그렇지. 야, 전기 음성도가 4.0이지요. 야, 얼만데? 2.1이잖아, 맞지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 쪽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F 쪽이 부분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마이너스를 띠고, 맞지? 그 다음에 H 쪽이 부분적으로 뭐를 띠고? 플러스를 띠고, 맞지? 가나야, 수업에 집중해라. 왜 자꾸 이 옆에 팔을 갖다 끌고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걸 듣지를 못하는데. 자, 그래서 요런 부분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알겠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띄고 있는 부분, 일단은 다른 원소로 되어 있으면 그럼 전기 음성도가 다르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 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른 다원자 분자들, 이 다원자 분자들이면서 어떤 놈들이냐면 비대칭 구조들요. 비대칭 구조.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야들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 요 값이 0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비대칭 구조면. 그럼 선생님 비대칭 구조면 어떤 걸 갖다가 비대칭 구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요 전부 다 공유전자 쌍만 있는 분자잖아, 맞지요? 공유전자 쌍만. 그러면 우리 앞에서 모양 배웠을 때 따지지 않았던 게 비공유전자 쌍을 갖다 따지지 않았잖아, 맞지? 그래서 공유전자 쌍하고 비공유전자 쌍이 같이 있는 것들은 비대칭 구조예요. 비대칭 구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H2O 있습니다. H2O. H2O 모양 무슨 모양이니? 구분형이죠. 구분형 같은 경우는 공유 몇 개? 2개. 비공유 몇 개? 2개지, 맞지? 자, 그 다음에 NH3. 자, 얘 모양 무슨 모양이야? 삼각뿔. 공유 몇 개? 3개. 비공유 몇 개? 2개. 1개지, 맞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삼각뿔이라지. 삼각뿔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런 거 HCN 봅시다. HCN. 자, HCN 같은 경우는 모양은 무슨 모양이야? 직선형이지, 맞지? 직선형. 직선형인데 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알겠지? 왜 잘 봐야 되냐면 모양으로 보면 직선형이면 저기 포함되잖아, 맞죠? 저기 포함되기 때문에 직선형이면 무극성 분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림을 그려볼게. 자, H하고 C하고는 단일 결합이다, 맞죠? C하고 N하고는 무슨 결합이야? 삼중 결합이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돼 있는 놈이잖아.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전기 음성도 따집니다. 야, 전기 음성도 얼마야? 2.1이제. 야, 얼마야? 탄소 얼마야? 2.5지요. 쌤이 했잖아, 저때. 2주기에서 제일 전기 음성도가 최고로 큰 놈이 누구야? 플로린. 얼마? 4.0.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씩 감소한다 그랬어? 0.5씩 감소한다 그랬지. 그러면 플로린 옆에 있는 게 누군데? 산소 얼마? 그 다음 누구야? 질소 얼마야? 3.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군데? 탄소잖아. 그럼 탄소 얼마인데? 2.5잖아, 2.5. 자, 그 다음에 질소 얼마? 3.0이야.
그럼 얘를 잘 보면 구조로 봤을 때는 직선형이잖아, 맞죠? 그럼 직선형이면 무극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잘 봐봐. 야하고 봤을 때는 이 전자쌍을 갖다가 야가 끌고 갈 거 아니야, 맞지? 얘가 이렇게 끌고 가겠지요.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하면 전기음성도가 얘가 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또 이쪽으로 끌려가 버리겠지, 맞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자들이 질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질소 쪽이 무슨 전기를 띠고? 마이너스 띠고 전자를 얻은 상태니까 그 다음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띠는 이런 극성 분자 형태가 돼버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볼까? HCHO 이거 이름 뭐야? 똑바로. 이름 뭡니까 이거? 아까 봤는데. 폼알데하이드. 폴이 아니고 폼알데하이드다. 폼알데하이드, 알겠지? 그래서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구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알겠지? 제일 중심에 누구 있어야 돼요? C 있어야 되지? 탄소. 그리고 수소들은 결합선이 몇 개인데? 한 개씩이잖아. 그럼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산소하고는 결합선이 몇 개야? 두 개 있어야 되지. 요런 식이죠. 맞나? 근데 이거는 앞단원에서 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얘기를 하자. 이 분자 구조 그림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걸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다시 그림을 그리면 잘 봐. 이중결합도 우리는 뭐로 취급한다? 단일 결합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만 중심 원자에 몇 개 결합한 거와 똑같아요? 3개 결합했지요. 그럼 비공유 있나 없나? 없지요. 그러면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 그렇지. 요런 식이지, 맞지? 삼각형 모양이야. 그래서 그때 또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겁니다. 요거 각도 몇 도? 122도. 요거 122도. 요거 각도 몇 도? 116도. 그런 식으로 이거는 약 120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그럼 요거도 우리가 무극성 분자인지 극성 분자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삼각형이면 그러면 무극성이잖아, 맞지요? 무극성. 근데 야도 극성 분자예요. 왜 극성 분자냐면 전기음성도 보세요. 야, 전기음성도 얼마? 2.1. 야 2.5. 야 얼마? 3.5지. 그러면 요 전자쌍은 탄소가 가져갈 것이고, 맞지요? 그 다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쌍들 전부 다 산소가 가져갈 거잖아, 맞지? 그럼 산소 쪽에서 무슨 전기 띄어야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띄는 극성을 가진 분자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 CH3Cl 요거 한번 해볼게요. CH3Cl 됐나? 자, 그럼 봐라. 저거 전 시간에 보지도 않았던 건데 잘 보세요. 야를 갖다가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중심 원자 누구 들어와야 돼? C 들어와야 되지. 무조건 중심 원자에 속하는 것들은 그 다리빨이 제일 많은 놈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H 3개 야한테 달라붙어야 되지. 그러면 야한테 H 이렇게 3개 달라붙어 볼게. H 이렇게 되고, 한 군데는 뭐가 붙어야 돼? CL이 붙어야 되겠지. CL이 맞지요? 그럼 요렇게 우리가 붙는데, 그러면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4개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모양 무슨 모양이야? 그렇지. 3연체 모양이지. 그래서 C하고 그 다음에 CL을 내가 위쪽으로 올릴게. 위쪽으로 CL 가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모양이 돼야 돼요. H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봐. 야 얼마? 2.1. 야 얼마? 야 얼마? 3.9. 에? 잠깐만요. 뭐지? 3.0이지? 그러면 전자쌍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 치우쳐지지 않겠니? 맞지요?
그래서 Cl 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를 띠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배웠던 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배웠어요.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이라는 놈이 극성을 띠고 있다. 그런 부분 잘 기억 좀 해 둘 수 있도록 하자. 선생님이 그 얘기 잠깐만 하자. 입안에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중등 내신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 선수를 하잖아. 맞죠? 그나마 중등 선수는 걱정이 없어서. 근데 고등 선수를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내가 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전혀 없어요. 뭐를 가고 싶은 학생은 전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갖다가 선생님 잠깐만 얘기를 하면 지금 옥동에 중등부 중에 고등 선수를 하는 학생이 거의 한 80%가 해요. 알겠죠? 80%가 넘게 한다고 봐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거의 신정고나 그 다음 어디 가노? 학성고를 가잖아. 학성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하는 애들은 어디를 두더라도 잘 해요. 알겠지? 잘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중간하게 하는 흉내만 내는 애들이 최고로 그 문제입니다. 알겠죠? 흉내만 하는 애들.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해. 진짜 이거는 선생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들한테 겁주는 게 아니라 몇 년 뒤를 예상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다. 하려면은 제대로 하고 어중간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5등급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애들이 수두룩빽빽해요. 응? 선생님 학원에도 신정고 고등학교 2학년 특보면 임마가 중학교 때 화학, 물리, 생물, 원 전부 다 뗐어. 원은 2까지는 걔가 과거를 갖다 처음에 생각하고 있다가 과거를 갖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2까지는 진행을 안 했는데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원을 다 했어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근데 이 과목이 진짜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이 과목으로 대학 내신 받는 학년은 언제야? 걔 고2잖아. 고2 원 붙은 건 다 고2 거야. 알겠지? 고2인데 금방 생물 몇 등급 받았냐면 5등급 받았다. 5등급.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왜? 흉내만 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옆에 친구가 다니니까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막 그래. 근데 입안에 있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잔소리 듣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지가 어떠한 고등학교를 떨어지더라도 떨어졌으면 일반 인문계 갔을 때는 제일 우두머리가 돼야 돼. 그러면 제발 좀 챙겨서 공부해라. 내가 아까 너희들 전기 음성도 모르고 이러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앞에 거 공부를 했으면 좀 집중적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자, 봐라. 이제 마무리.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분자라는 걸 가르쳤어. 분자. 그럼 분자라 그러면 우리가 공유결합한 물질들만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 그랬지, 맞지? 예전에 이런 거 볼까? NaCl. 야, 이건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이지? 그럼 이걸 갖다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없지, 맞지? 이런 거는 뭐라 얘기해야 돼요? 그냥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야, 이거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왜요? 호돈소 안에 분자 들어가는데 우리가 호돈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네들 전부 호돈소입니다.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금속은 무슨 결합하고 있지? 금속 결합하고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결합의 종류는 3종류가 있는데 금속 결합한 물질과 이온 결합한 물질은 분자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결합 물질들만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의 종류가 선생님이 아까 몇 종류가 있다 그랬지? 2종류 있다 그랬지, 맞지?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결합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다. 알겠지? 좀 다음부터 결석 좀 하지 말해. 뭐 하는 짓이고 이 지금. 자,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랬지, 맞지? 선생님은 실감하는 애들이 중요하지. 지금 얘 이거 틀어놓고 너희들 잘 안 보이지, 맞지? 글자 좀 가리는 거 있지요. 내가 천장에다가 카메라를 달린 거 해야 됩니다. 자, 봐라. 결합의 종류,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배웠을 건데. 이게 뭐지? 요 기호가? 영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전기 음성도 차이다, 알겠지?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는 소리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는 소리죠, 맞지? 그 다음에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다는 소리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쌤이 결론 내리는데 오늘 시간에 배웠던 전부 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전부 다 무극성 분자. 그래서 모두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쉽습니다. 순간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공유결합을 했는데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대요.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다는 소리는 아까 저기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했으면 그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왜냐면 같은 원자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하나도 안 나잖아, 맞지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무극성 분자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극성 공유결합을 한 물질들 중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얘들 중에서 극성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봐. 무극성 공유결합 했으면 모두 무극성 분자다. 오케이. 극성 공유결합 했으면 극성 분자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극성 분자가, 이게 우리는 잘 해줘야 돼. 공부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면서 극성 분자라는 소리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이면서 무극성 분자인 거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아까 대칭 구조들 있죠. 대칭 구조. 저기 아까 설명했던 직선형, 정삼각형, 정사면체처럼 대칭 구조가 보면은 극성 공유결합을 했지만 무극성 분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럼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에 B 분자의 극성 이렇게 돼 있네. 자, 1번 무극성 분자 줄 좀 때려라. 자, 무극성 분자 저 뒤쪽에 줄 치세요.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무극성 분자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1번에 이원자 분자 줄 쳐라. 그래서 얘 보면 H2가 있고 N2가 있잖아, 맞죠? 이렇게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들이 우리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에 다원자 분자인 경우 다원자 분자 줄치고 저 뒤쪽에 줄쳐라. 대칭을 이루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분자 줄치고 앞에다가 별표 3개 때려,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염화 베릴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화 베릴륨 그러면 거기 보니까 BeCl2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야하고 야하고 같은 원자야, 다른 원자야? 다른 원자. 그럼 전기 음성도가 어때요? 다르잖아. 그럼 전기 음성도가 다르면 그걸 띄어야 되잖아, 맞지요? 그런데 얘네들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직선형이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대칭 구조라서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분자 구조 쌤 볼게. 직선형, 대칭 구조. 그 다음에 야나들은 다른 원자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알겠지? 그 얘기야. 그렇고 쌍극자 모멘트 합은 0이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예요. 그 다음에
삼염화 붕소 이렇게 돼 있네. BCl3. 그거 같은 경우에도 분자 구조가 평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평면 삼각형이면 우리 대칭 구조 맞잖아, 맞지요? 근데 원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다, 알겠지?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정삼각형 모양은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탑이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메테인 봐라.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 정사면체면 대칭 구조 되지요? 넘어갑니다. 이산화탄소 봐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직선형이제 대칭 구조지요?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입니다. 알겠지?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자. 2번 극성 분자 줄쳐라. 자, 극성 분자 뒤에 있는 글자를 쌤이 한번 읽어볼게. 분자 안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줄쳐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는 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1번에 이원자 분자 줄치세요. 근데 이원자 분자인데 뒤에 뭐를 줄치냐면 종류가 다른 원자끼리 거기 줄치면 됩니다. 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맞지요? 전기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 쏠리겠지?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띌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원자 분자 줄치고 저 뒤쪽에 줄쳐라. 비대칭이어서 쌍극자 모멘탑이 0이 되지 않는 분자. 그래서 비대칭 구조들은 우리가 극성을 띠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물 아까 우리 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 배웠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모니아 극성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줄쳐라. 사이아나수소 줄치고 그 다음에 클로로메테인 줄치세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C 분자의 성질 들어간다. 선생님 요쪽에만 혹시 필기해도 되나? 괜찮나? 쌤 요 중간에만 좀 필기할게. 자, 3번 분자의 성질 들어갑시다. 분자의 성질. 이제 마지막 이론 수업이다. 요거 하면 대단원 3단원 마무리합니다. 알겠지? 자, 분자의 성질에서 첫 번째 우리 대전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대전과 대전체는 배웠지, 맞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대전. 전기를 띤 물체를 갖다가 대전체. 대전체에 의해서 원래 중성이었던 원자가 양쪽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같은 전기, 다른 전기?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전기.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기를 띠는 현상을 갖다가 5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물리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요 5개하고 방금 전에 네가 얘기했던 전자기 유도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중성이었던 금속이 대전체에 의해서 양쪽에 극을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정전기 유도지. 정전기 유도.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합니까? 좀 하세요. 자, 그러면 대전체.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여기 플러스 대전체가 있어. 플러스 대전체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쪼록 떨어뜨려 볼게. 물줄기를, 알겠지? 그럼 물줄기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꺾이겠지, 맞지? 왜냐하면 물이 무슨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잖아, 맞지요?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이 요런 식으로 대전체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알겠지? 요렇게 쪼록 떨어져요. 그럼 요렇게 쪼록 떨어졌을 때 물 분자들이 아까 선생님이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무슨 원소? 산소. 여기 무슨 원소? 수소지, 맞지? 산소 쪽에 무슨 전기를 띠고? 마이너스. 수소 쪽에 플러스를 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쪽 가까운 쪽에 누가 자리를 잡겠어요? 산소가 자리 잡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알겠니? 산소 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니까
인력에 의해서 저렇게 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됐나요? 그럼 요거 한번 물어볼까? 요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와서 물을 이렇게 쪼록 떨어뜨렸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다르네. 요렇게 된다? 똑같이 휘는데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요런 그림이 돼야 돼. 알겠지? 왜 이런 그림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물 분자들이 이젠 돌아설 거예요. 수소 쪽에 플러스를 띄잖아. 맞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돌아서서 우리는 인력이 그대로 작용해서 안쪽으로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알겠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일단 지울게. 자, 그 다음에 극을 띄고 있는 플러스 대전체에 누구를 갖다가 내릴 거냐면 CCl4가 뭐지요? 가르쳐 줬는데 사야마탄소제. 사야마탄소 야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입니다. 왜 무극성일 것 같노? 대칭. 그렇지요. 대칭 구조지요. 이 CCl4 같은 경우 분자 모양이 이제 무슨 모양? 정사면체 모양이겠지. 왜냐하면 중심 원자에 CL이 4개 붙을 건데 공유 전자쌍만 이제 4개 붙어 있을 거니까. 맞지? 그래서 야 같은 경우에는 극을 안 띄고 있잖아. 맞지요? 대전체에 끌려가겠나 안 끌려가겠나? 안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전체에 끌려가면 극성 분자고 대전체에 끌려가지 않으면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장. 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자, 요쪽에 여기 플러스 극, 여기 마이너스 극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줘 볼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극성 분자를 갖다 이렇게 두게 되면 물 같은 경우 그림 그려볼게. 자, 물은 지금 이쪽에 산소 쪽이잖아. 산소 쪽이 부분적으로 무슨 전기 띈다 그랬지? 마이너스 띈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다 배열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 쪽하고 마이너스 전기 있는데 산소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플러스 극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배열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배열이 되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 배열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극성 분자야. 알겠지? 이러면 극성 분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줬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이 저거 멋대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 이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배열이 안 돼 있잖아. 맞지? 이렇게 배열이 안 되면 그러면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열이 되지 않으면 무극성 분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해도 한번 봅시다. 용해도. 자, 용해도라는 거는 녹는 정도를 갖다 얘기하는 게 용해도지. 맞지? 그래서 용해도에서는 우리 화학에서 쓰는 끼리 법칙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이 끼리끼리 법칙? 아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쓰는 단어예요. 화학에서 쓰는 끼리끼리 법칙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극성 물질이 있어요. 극성 물질. 이 극성 물질은 무슨 용매에 잘 녹겠노? 극성 용매에 잘 녹겠지요. 그래서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거 물 아까 외워야 되고, 알겠지? 또 하나 뭐를 외워야 되냐면 에탄올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은 극성 용매. 그래서 극성 용매는 극성 물질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무극성 물질은 어떤 용매가 녹이겠노? 무극성 용매에 녹겠지. 맞죠? 그래서 무극성 용매에 녹는 대표적인 놈도, 무극성 용매 대표적인 놈도 한 두 개는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아까 CCl4가 이름이 뭐라고? 사염화 탄소하고 그 다음에
벤젠. 요것들이 보면 무극성 용매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혹시 벤젠을 갖다가 화학식으로 아는 사람 있나? 벤젠 없나? 좀 이따는 알아둬야 돼요. 벤젠은요 C 6개, H 6개입니다. 배우기 쉽습니다. C 6개, H 6개. 우리는 벤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이야. 네 번째, MP와 BP. 자, MP와 BP 이렇게 쓸 건데 화학에서는 영어를 잘 안 씁니다. 알겠지? 거의 대부분 화학식 쓸 때만 쓰지 이런 걸 갖다가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놓자. MP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녹는 점. BP는요 끓는 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이렇게 한번 보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극성 물질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겠나? 무극성 물질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겠나? 응? 극성 물질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요. 알겠지? 왜 극성 물질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어떤 물질을 끓였다 그랬으면 무슨 상태로 변해야 돼요?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내가 물을 그려볼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물 분자가 가까이 있다는 소리는 액체야, 알겠지? 그러면